식사 후 2시간 사이, 그 2시간 사이 혈당 이야기를 바로 할 건데요. 팽현숙 씨와 최양락 씨가 똑같이 밥을 먹고 자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식전에는 두 사람 모두 혈당이 120 정도였습니다. 뭐 좋아요. 자 그리고 식후 2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을 해봤더니 혈당 수치가 모두 140이에요. 어이,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식후 2시간, 요 사이가 문제인데요. 자, 팽현숙 씨 볼게요. 팽현숙 씨는 2시간 동안 혈당이 120에서 150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140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죠? 뭐, 이 정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양락 씨는 혈당이 120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최대 240까지 갔어요. 24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40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두 사람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으로 정상이에요. 하지만 자, 최양락 씨의 경우에는 그 2시간이 혈당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혈당이 널뛰기 뛴 거죠.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이라던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는 식전이라던가 아니면 식후 2시간 측정 결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정상 수치구나 하니까 본인이 당뇨병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년 내내 영하 50도인 환경에서 산다고 하면 이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 두꺼운 옷도 껴입고 무장을 한 채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영하 50도로 내려갔다가 또 영상 50도로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면 날씨에 적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정신도 정신을 못 차리겠죠. 적응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게 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도 역시 정신을 못 차리다가 파괴되는 겁니다. 결국 췌장에 부담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몸에서 엄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혈관이 급격한 혈당의 변화 때문에 혈관에 타격이 받게 돼요. 그래서 경동맥 두께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게 지속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도 자꾸 내려가게 돼서 심하면 염증, 더 심하면 암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사망의 위험까지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는 수명이 급격히 줄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겠는데 체크하는 거 말고 또 그냥 어떤 증상을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제 혈당 측정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가볍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밥을 먹은 후에 매우 다른 사람보다 더 식곤증이 심하거나 매우 졸리다는 거죠. 또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금방 허기가 지고 갈증 혹은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밥 먹으면 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졸리거나 더 피로하거나 유난히. 혈당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서 예.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었다가 또 혈당이 급락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느 하루가 아니고 이제 자주 이런 증상을 많이 겪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혈당 관리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